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제 2회 한번 봤습니다. 그렇죠? 네, 뭐 2회 점수도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썩 나쁜 점수는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처럼만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2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광역도시계획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광역도시계획 그러면은요, 이때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렇죠? 지정할 수 있다. 자, 근데 지정한 사람 누가 한다 그랬죠? 국장과 도지사. 그런데 국장이 지정할 때는 언제 지정하느냐? 시도일 때. 그리고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시장 군수일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조사는 생략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때는 몇 년마다 한다? 5년마다 한다. 자, 비구속적 공청회가 있어야 되고요. 행정쟁송은 대상이 아니고 법정계획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청회는 생략되지 않는다. 자, 수립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수립은 하여야 한다인 필요적과 할 수 있다인 임의적이 있는데요. 하여야 한다가 나오면은 2개 이상 지역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국가계획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승인 신청 안 하면은 지정권자,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합니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왔는데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보이면 그때는 국가계획 아니면 3년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임의적이 있는데, 임의적은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공동수립과 단독수립이 있는데요. 공동수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바로 수립권자와 지정권자가 함께 하는 건데요. 이때는 수립권자가 지정권자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2번째 경우에는요, 도지사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단독으로 하는 거고, 단독인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립권자들이 요청과 협의에 거쳐서 단독으로 도지사한테 맡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독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안 된다. 이것만 여러분이 주의를 꼭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협의를 거칩니다. 협의는 지자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럴 때 협의는 국장이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심의는 장관이 하면 중앙심의, 지자체장이 하면 지방심의, 이렇게 구분을 시키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승인과 조정이 있는데, 승인은 시도가 결정을 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고요. 시장 군수가 결정하면은 도지사가 승인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조정권자도 지정권자예요. 그럼 조정이라는 건 안 될 때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안 될 때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가 되고요. 그리고 조정 자체는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불러다가 협의를 적용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때 비로소 조정권자가 결정을 합니다. 그럼 그 결정 내용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공고는 알리는 거고, 알리는 것은 장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재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광역에 대해서 틀린 거 물어봤으면 우리는 이제 틀린 것만 찾으면 돼요. 틀린 거 찾았으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한테 무기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가서 무기는 제가 2개를 줬어. 그 2개의 무기는 X표하고 물음표밖에 안 준 거야. 알겠죠? 5는 안 줬어, 5는. 5는 이게 2번이 옳은 것 같은데, 다음 주 옳은 거 찾아러 갔는데 2번이 옳은 것 같은데 4번이 더 오를 수도 있고 5번이 더 올라버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옳은 문장은 동그라미를 과감하게 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틀린 문장은 과감하게 X표 치면 되는 거고. 그럼 과감하게 X표 치다 보면 남은 게 뭐겠어? 옳은 게 남겠지. 그 옳은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기준이 나왔잖아. 기준 그러면 누가 나온다고? 장관. 그러니까 100% 맞는 문장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크게 치지는 말고 그냥 가볍게, 이제 아주 소심하게 그냥 동그라미 치면 돼. 맞은 것 같아 하고 넘어가면 돼요. 왜? 우리 지금 맞는 거 찾아라는 게 아니잖아. 틀린 거 찾아라고 하는 거니까. 맞는 것 같아는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 자, 두 번째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를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누구의 승인을 받습니까? 장관의 승인을 받죠? 이것도 맞는 말 같잖아. 틀린 게 없잖아. X표를 던지려고 하더라도 X표를 던질 데가 없어. 그러면 그냥 이따 또 가볍게 동그라미 쳐. 자, 세 번째, 국가계획 나왔네. 국가계획 나오면 누가 나와야 된다 했어? 장관. 그쵸? 수립한다는 수립하여야 한다도 수립한다 쓸 수 있고 할 수 있다도 수립한다 쓸 수 있어. 어쨌든 간에 맞아.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볍게 동그라미. 자, 4번은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걸치면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데 장관이 시도에 때 지정할 수 있다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야. 그럼 이것도 역시 동그라미. 자, 지금 동그라미가 4개야. 그럼 답은 5번인데 5번도 동그라미면은 잘못 본 것이 되겠지. 뭔가 하나를 잘못.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보라는 거야. X표가 나올 때까지. 우린 좀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자, 5번은 시도지사가 협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단독으로 장관은 나온다,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표창 던져야지. 단독에다가. 그럼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찾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가 보통 비구속적이라는 사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육장이 하는 건데요. 연계 수립이 된다고 그랬죠? 연계 수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고, 자, 그리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 수립 예외야. 그게 시장 군수. 자, 그때 수도권이 아니고 광역시 경계하지 않고 인구 10만 명 이하.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전부 수립된 경우입니다. 수립 승인은 국장 X, 심의는 중앙 X, 국장 협의 문제. 토지 적성 재취약은 5년 이내 실시, 생략 가능하다고 그랬고, 승인은 수립권자. 시장 군수는 도지사 승인 문제 생긴다고 그랬고요. 여기는 혼자 하니까 재검토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는 도지사나 국장이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국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기준, 협의. 도지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승인, 송부인. 자, 기본계획. 이번에 뭐 찾아라 그랬죠? 옳은 거. 자, 옳은 거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다 읽어야지 이 생각하면 돼. 그렇죠? 여기는 다 봐야 돼. 자, 그런데 문장을 다 보라는 소리가 아니고, 자, 일단은 뭐가 돼 있어?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뒤에 봤더니 뭐라 그랬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아니할 수 있다가 나오면 두 가지가 나와요.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지역이 아닌, 광역시 경계하지 않은 인구 10만 명 이하가 있고, 광역에 전부 수립된 경우가 있어.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광역이에요. 근데 여기 뭐가 나와 있어? 일부가 나왔어. 그럼 X 표시하면 되지. 절대 일부는 나오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2번은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의 경계를 같이 하는, 여기다가 X 표시하면 되는 거지. 자, 세 번째는 승인이 나오고 장관이 나왔는데 여기 장관은 승인에서 나올 수가 없지. 자, 4번은 지금 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의사, 자, 이 사람들은 인구가 10만 명 다 넘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 이런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일단 동그라미. 자, 근데 5번이 더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기도 무조건 답 4번 하면 안 돼. 5번에 가서 봤더니 타당성 나오고 재검토 나오니까 몇 년이에요? 5년이죠. X. 그럼 답은 몇 번? 4번이 맞겠구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5번에다가 5년 써라버리면 답이 5번이 돼버리는 거야. 4번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내 것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옳은 거 찾아라 그러면 더 옳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수를 옳은 문장에서 많이 하는 거야. 1번, 2번 있고 옳은 것 값내고 쳐버리고 넘어가 버려. 그럼 답은 5번에 있는 것이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된 것은 구속적입니다. 자, 여기는 의견 정치 있고요. 행정 쟁송 문제 생기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나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이용동네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획에 나오지 않는다 그랬고, 2반은 시군수 원칙적이고 국장, 도지사 예외 차등 2반 문제 생깁니다. 자, 2반을 제한한다 그랬어요. 2반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에 의해서 2반을 제한하는데 기, 지, 산, 입, 신, 용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죠.
그때 기지, 산, 입 형태 될 때 기반설과 산업, 우리가 이제 기반설과 입체법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 두 가지 형태에서는 면적 얼마가 되고 5분의 4. 나머지는 그냥 무조건 3분의 2 이렇게 가면 돼. 국공이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비용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임의죠. 자, 긴급 시에는 추상적 계획과 구체적 계획으로 갑니다. 그런데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기초조사에서 생략 가능한 경우 있고,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 생략 가능한 경우 있고, 의회 의견 청취 생략 가능한 경우 있고, 협의심이 생략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기초조사 생략 가능한 경우, 경미하거나 지구가 들어가거나 해제가 들어가면은 기초조사 생략한다 그랬죠? 근데 5년도 기초조사 생략인데 환경에서는 5년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 세 가지. 기밀은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필요하고요. 토지 적성평가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이것 말고도 또 있는데 그게 개발행위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기가 개발행위 같다. 여기가 주거지역이 돼요. 그럼 주거지역은 개발지역이야, 개발지역이 아니야? 개발지역이지. 그러면 여기가 주거지역이라면 여기는 토지 적성평가 할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 이미 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리고 환경 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는 전략환경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공동심의 나오는데 공동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심의 한다고 그랬죠? 그때는 뭐가 나온다 했죠? 지구. 그렇죠? 지구. 자,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고 시장군수는 지구 제외, 도지사 승인이 있어야 되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대도시는 제외됩니다. 자,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합니다. 다음 날 아니고요. 기득권 보호는 수시 3개월 이내 신고한다고 그랬고 재검토는 5년. 자, 3광 5기, 주민 14일, 입안 제한 통지 45일, 결과 통보 60일, 나머지 30일. 요 주의비에서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관리계획. 옳은 거. 자, 1번 봐보세요. 1번은 볼 것 없어요. 이게 중요하지. 축소. 축소 나오면은 생략. 그렇지? 그러면은 반드시 실시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X. 자, 2번은 장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대요. 뭐 없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럼 기밀이겠죠? 그럼 기밀은 중앙 요청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없어도 X. 자, 세 번째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허가받으면 그냥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신고. 자, 그래서 여기는 개월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렇지만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럼 맞아. 만약에 개월수가 있으면 몇 개월이 나와야 되고 3개월이 나와야 되고.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함께 입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X. 그럼 답은 이미 결정 났네. 그죠? X 표창 4개 다 날라갔으니까. 그러면 다섯 번째 문제는 차등을 두어 입안한다는 답이 5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지역은 공유수면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공유수면은 바다죠. 자, 하천을 메꾸는 게 공유수면이 아니야. 바다를 메꾸는 게 공유수면인데 그 공유수면은 옆지역과 목적이 같으면 같은 이름. 그때는 결정까지는 입안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무엇은 따로 해야 돼? 고시는 따로 해야 돼. 다르면 도시군 관리계획. 자, 그리고 어항 산택 전에 도시로. 이때는 고시도 간주한다고 그랬죠. 어항법, 항만법은 도시지역과 연접해야 되고 산업단지는 농공단지 빠지고 전원 예정인 경우는 수력, 변전, 송전소 이런 거 빠진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이, 자, 여기가 관리지역인데 농업진흥지역으로 딱 되면은 스티커가 붙으면 그때는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간주된다고 그랬고 보전산지 스티커가 붙으면은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름이 없으면 가장 보전한 지역으로 한다. 그래서 이름 없을 때 도감, 농자일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도시지역까지 갔다 이름 없다 그러면은 보전 녹지지역. 관리지역까지 갔다 이름 없으면 보전 관리지역. 자, 4번. 4번은 이제 우리가 특례 규정이죠. 그렇죠? 특례 규정과 관련된데 틀린 것 골라라 라고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똑한데
여러분들이 구분을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게 농7의 형태 있었잖아요. 농공단지는 70 형태가 나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형태는 38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80 형태로 구성된다. 이건 뭐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 보라는 의미에서 넣어놓은 거니까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고. 5번. 용도지역의 지정 절차의 특례 규정에서 옳은 거 찾아라 그랬죠. 자, 바로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바다에 해당한다. 만약에 이 자리에다가 하천에 해당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바다에 해당한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때는 이웃하고 있는 정도의 내용이 같으면 요걸 찾으면 돼.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용도 지역 형태에서 같은 이유로 간다 그랬죠. 근데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신을 하면 안 돼. 자, 어항 산택전에는 고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체 없이 고시한다 그러니까 틀렸고, 산업단지 관련된 것은 농공단지 빠진다 그랬죠. 농공단지 빠지고. 자, 네 번째 보세요. 무슨 산지? 보존산지. 아니, 보존산지는 둘 중에 하나라 그랬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결정도 시험 본다. 맞죠? 자, 이럴 때 이제 동그라미 조그맣게 치라 그랬죠. 5번이 더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자, 5번은 관리지역에서 이제 농업진흥지역이네. 농업진흥지역도 역시 농림지역으로 하는데 일단 뭐라 했어요?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그랬지. 근데 여기 고시 따로 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지. 그럼 결국 답은 4번. 자, 영도지구는 우리가 이제 최고고도지구라든가, 그죠? 특화경관, 역사보호, 특히 특화경관이나 역사보호에서 건축물 시설 구별 잘 하셔야 되고, 계집, 그죠? 개발제한구역, 집단, 그다음 특정 외에 있고요. 그 다음 복합용도지구인데, 복합용도지구가 나오면 어느 지역에 난다 그랬어? 계일이 주공. 자, 그리고 우리는 이름을 짓든 별명을 짓든 지정 변경할 때는 무조건 도시군관리계획이야. 근데 행위 제한을 하면 도시군관리계획 하면 안 돼. 행위 제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가면 안 되는데, 딱 하나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가는 게 있지. 그게 고도지구야. 고치개방화. 자, 용도구역은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5년에서 20년 유보기간이 다음날 실효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시가와 조정 행위 허용이 있는데, 공계획인 경우는, 자, 여기 중요하죠. 공계획인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예요. 아시죠?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중앙이 요청이 있을 때.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나 중앙이 요청이 있을 때, 그때 공계획 문제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있죠. 우리가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하면은 그 말 나오면 뭘로 가야 된다 했어?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한다. 이런 문장이 보이면은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것은 뭐 하자는 거야? 하지 말자는 거야?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지. 보세요. 국방부 장관이 요청을 하는데, 옛날에는 딱 국방부 요청 나오면 무조건 개발 제한구역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두 개를 나눠서 봐야 돼. 첫 번째는 하지 말자. 하자.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요청을 하지 말자는 요청도 할 수 있는 거고, 하자는 요청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하지 말자라는 요청을 했다 그런 것은 제한하자는 거니까, 그 제한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뭐라고?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근데 하자는 한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개발 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그럼 여기는 뭐 문제냐? 시가와 조정구역 문제다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만 국방부 장관이 요청해서 하자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게 무슨 계획에 의해서? 공계획은 뭐 한다 그랬어요? 불가피한 경우라고 그랬죠? 그리고 누가? 중앙이 요청한다 그랬지. 이 중앙이 누구를 말하는 거야? 장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요청했다 그러면은 맞는 문장이 되는 거지.
환경부 장관이 요청했다 그러면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요청했을 때 하지 말자 그러면 이때는 제한하자는 의미니까 그때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가는 거고, 하자는 의미가 나올 때 국방부 장관이 요청해서 뭘 하자 그 문장이 나오면 아 이건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하는 바로 공개에게 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두 개 구분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중앙이 요청한다 그러는데 국방부 장관이 요청은 무조건 다 개발 제한 구역법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사인은, 자, 이 사인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요. 그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는 경우가 1차 산업 공용 증축이죠. 근데 그때는 숫자 이하라 그랬어요. 무슨 숫자가 나오더라도 그 숫자 이하로 가야 된다고. 초과가 돼버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구역에서 요 부분이 이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라고 그랬죠. 입신용인데, 자, 이때 입체복합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니까 여기는 대도시지향이 나온다 그랬고, 결정권자에. 도시혁신구역이나 복합용도구역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인데, 공간재구조화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아니고, 공간재구조화 결정권자 따로 있다 그랬죠? 근데 단지 차이점은 대도시장을 뺐냐 넣냐야. 그래서 공간재구조화 계획 나오면은 뭐가 빠진다? 대도시장이 빠진다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장이 있다, 대도시장이 없다. 이 정도. 근데 입체복합구역은 어떤 10년 이런 숫자가 나오면 입체복합구역이라고 보면 되고, 도시혁신구역은 도심지 문제 있고, 복합용도는 노후지역입니다. 그렇죠? 이런 곳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용도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6번 문제 보시면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근데 여기도 1번 보니까 지금 도시관리 형태로 쭉 들어갔는데 일단은 아침에 회의는 했네. 뭐라고? 도시라고. 오후 회의를 안 한 거잖아. 그럼 뭘로 가야 돼? 보전, 녹, 치가 돼야 되겠죠? 자, 그 자신이 있어도 이때는 하는 사람은 뭐예요? 소심하게 동그라미 쳐놔라 그랬죠? 지금 우리는 맞는 거 찾아라는 소리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인데 연암 침식 우려 이런 거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지정 변경. 지정 변경 나오면 무조건 뭘로 간다 있어? 도시군 관리계획이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고도지구 나왔거든. 고도지구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이야. 지정 변경도 관리계획, 행위 제한도 관리계획. 근데 뒤에 보니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행위 제한 이야기잖아요. 고도지구 빼고 이런 문장 나오면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가면 안 돼. 근데 딱 이것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가는 거야. 자, 네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효력을 읽으면 그날 효력을 읽어요? 다음날 효력을 읽어요? 다음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날. 요거 조심하셔야 돼. 그냥 무조건 다음날만 기억하면 안 된다고. 여기다가 이미 출제된 바 있어요. 고시한 날에 다음날 이렇게 출제한 바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나는 다음날이야. 그날 효력을 읽는 거야. 그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소심하게 동그라미 쳤어요. 자, 다섯 번째는 우리가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서 도시혁신구역인데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더라도 누구는 배신하면 안 된다 그랬지? 국토계획법을 배신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국토계획법에 의하지 않고 딴 법에 있으니까 그거에 따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시혁신구역의 지정과 도시혁신구역을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 문장에도 지금 틀린 문장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1번,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 다 맞는 문장이잖아. 그치? 그럼 이거 몇 번으로 왔어?
왜 2번으로 갔어요? 해야 의문이. 그렇죠. 바로 요 문장을 찾았어야 돼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방제주구 그러면은 할 수 있다. 딱 하나만 뭐가 나온다 그랬어. 필요적이 나온다 그러죠. 하나만. 그렇죠? 방제주구는 딱 하나만 필요적이 나와. 그게 바로 뭐라고? 아니 그 용도지구에서 딱 하나만 필요적이 나와. 그게 바로 방제주구야. 그래서 연암칙식 우려, 침식주구나 우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 이건 결정하여야 한다. 이거 가야 되는 거죠. 이게 틀렸다는 사실. 근데 이거 못 찾으면은 절대 답 안 나와. 그게 공부했냐 안 했냐의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상식으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장 자체에서 어설프게 공부를 한 사람하고 확실하게 공부를 이건 이 문장은 내가 확실히 공부했어 이거하고 그래서 그걸 찾는다고 생각하면 돼. 출제자들은 그 사람을 찾는 거야. 자, 그래서 바로 여기서 찾아줘야 된다. 답은 2번이었던 거야. 자, 지구 단위 문제인데요. 지구 단위는 계획은 일부, 지정은 전부 또는 일부. 역시 완합니다. 강화는 절대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도시 지역에 의무적 지정이 있는데, 자, 도시 지정만 의무적 지정이 있어요. 비도시 지역은 의무적 지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만 의무적 지정이 있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 나머지는 다 임의적 지정이야. 비도시 지역도 임의적 지정, 지정할 수 있다. 대체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근데 도시 지역만 지정할 수 있다와 지정하여야 한다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때 도시 지역에 지정하여야 한다는 뭐라고? 정택이. 몇 년 이상? 10년 이상. 시공에서 해제된 경우. 녹지에서 주상공 30만 제곱미터. 자,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정비구역에서 10년이 지났으면은 지정하여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지문 문장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써놔버리면 그 문장이 틀린 문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외워놨잖아. 정택이 10년, 영택이 10년 외워놨는데 근데 도시지역 외 이거 하나가 던져지자마자 이게 완전히 엎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바로 도시지역에만 지정하여야 한다고 지정할 수 있다가 나눠지는 것이다. 그 외에는 다 지정할 수 있다다. 그래서 비도시 지역은 무조건 정택이가 나오든 시가와 조정구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나오든 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은 임의적이라고 그랬어. 근데 비도시 지역에는 이제 지역 정해준 곳이 있죠. 계획관리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인데 정비구역으로도 지정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계획관리 지역인데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서 10년이 지났어. 그런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계획관리 지역인데 정비구역으로서 10년이 지났대. 그러면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다라고. 왜? 계획관리 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 형태는 주거개발지능지구,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관광유형이 있죠? 근데 주거는 오직 계획관리지역만 할 수 있고, 산업유통은 보전지역 빼고 할 수 있는 거고, 관광유형은 다 만들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는 비도시지역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대체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의 완화. 다 도시지역의 완화는 높이 주차장이 완화되죠? 그런데 비도시지역은 높이 주차장이 완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의무적 포함이 있는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기반시설 형태로 구성되는데 자, 그런데 배치, 색채, 형태, 건축선 이건 임의적 포함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지. 건축선은 임의적 포함인데 여기만 나와요. 건축선은 다른 데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건축선이 나오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라고? 지구. 지구 외에는 건축선 나오면 다 틀립니다. 자, 그리고 행위 제한은 계획에 맞게 가설은 빼고, 그리고 실효는 원칙적으로 3년 다음날, 주민이 위반하면 5년 다음날. 그리고 이때 지구 단위 유일하게 누가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시장, 군수도. 그래서 고시도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시면 되죠.
이 6가지를 하나씩 딱 깨트리고 판단해야 돼. 그래야 문장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지구 단위 문제가 나오는데, 자, 1번 틀린 거 찾아야 돼. 역시 틀린 거야. X 표창만 나오면 끝나. 자, 1번 봤더니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해제가 됐대요. 근데 얼마예요? 30만 제곱 이상이다. 자, 그러면 30만 해제가 되면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긴 있었지. 근데 중요한 경우는 시공에서지.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이야. 그러면 도시자연 공원구역은 아니지. 자, 왜? 우리가 문장에 보면은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공원에서 해제되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쪽 4개가 나오잖아.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경우. 이때는 임의적이거든.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곳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지정하여야 한다거든. 그러니까 도시자연 공원구역하고 공원하고는 틀려. 이해되셨죠? 도시자연 공원은 용도 구역의 일종이고 공원은 그냥 공원일 뿐이야.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X가 날아가는 것이 1번이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번 못 찾으면 이제 2번부터 또 봐야죠. 지구 단위 계획인데 건폐율 나오면 얼마고? 150. 용적률 나오면 200. 자, 세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은 지금 문장 자체에서 봤더니요. 계획관리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곳에서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문장이 하나 나왔네요. 자,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인데 주거기능이 포함되면 무조건 어디서 해야 된다 있어? 계획관리 지역이. 자, 네 번째 문장에서는요.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 자, 계획은 어디다 세운다고 그랬고, 일부, 지정은 전부 또는 일부, 요 이야기야.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도 나온다 있어, 안 나온다 있어? 나온다 그랬죠. 필요적으로 나온다, 임의적으로 나온다? 임의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지구 단위계 의무적으로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맞지?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단계별 집행계획 그러면 3개월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의제가 나오면 2년 나온다 했지. 의제가 나오면 2년. 그리고 단계별에서는 1단계, 2단계 나오면 연도가 3년 나온다 그랬죠. 3년 전은 1단계, 3년 후는 2단계. 그래서 3년 후인 2단계는 1단계 계획에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함 문제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변경 인가야. 인가를 받으면 변경하면 또 뭘 받아야 돼요? 인가를 또 받아야 되거든. 근데 변경해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 인가를 받을 때 경미한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경미한 경우가 첫 번째 명칭을 변경하거나, 이게 중요하죠. 구역 변경 없이 10% 미만. 그래서 구역 변경이 없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숫자가 나오면 얼마 이하가 나와야 돼요? 5. 자, 우리가 개발법하고 정비법은 숫자가 얼마 이하가 나오면 경미하다고 그랬지? 그때는 10이었잖아. 근데 여기는 5라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민간인이 나오면은 항상 따라 나오는 게 동의하고 보증금이에요. 국가 똘마니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의 출입은 7일 전, 타인의 토지의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는 동의를 하는데 3일 전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타인의 토지를 왜 출입하는 거죠? 이유가 있다고 그랬지. 기초조사를 하러 들어간다거나, 측량을 하러 들어간다거나, 지가를 하러 판단하러 들어간다든가, 이 세 가지로 해서 판단이 된다고 그랬고,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사전 통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비행정청 시행자는 출입이나 사용 등 할 때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일출 전 일몰 후에 출입 제한은 점유자에게만 쓴다고 한다 했죠. 특히 이거 손실보상.
손실보상은 공사업에서만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사업 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하는 건데 행위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고, 행정심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했어요? 시행자 중에서도 행정청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니면 그때는 지정한 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8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 옳은 거, 역시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또 문장을 또 다 봐야 되겠죠. 자, 일단 뭐 여기에 보니까 행정청이 쭉 나와 있어. 그리고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건 나오면 조, 경, 환, 위, 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민간인 나와 있네요. 민간인 시행자는 뒤에 보니까 뭐라고요? 동. 자, 동의는 면적 3분의 1, 소유자 2분의 1이죠? 그리고 둘이 플러스니까 소유하고. 그럼 국공유지는 어떻게 한다 했어? 제외. 요거 본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국공유지를 목적 외유 용도로 넘겨버리면 다시 그 땅을 받아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취소가 아니라 뭘로 결정해냈어? 무효로 한다 그랬지. 그리고 일출 전, 일몰 후에, 해 뜨기 전, 해진 후에는 누구한테 승낙받아야 한다 했어요?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한테 한다 그랬죠? 소유자 등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변경 제거할 때는 며칠 전에 알려라? 3일 전에 알려라. 이런 거죠. 답은 1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신 있다고 해서 그냥 1번 하고 가지 말고 2번, 3번, 4번, 5번도 한번 보라는 거야. 근데 1번이 딱 답이 떨어진 순간에 딱 나머지를 보면 금방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런 거 안 보여. 국공유지 포함 이런 거 눈에 안 보여버린단 말이야. 근데 1번에도 답을 찾잖아? 1번이 맞는 것 같은데? 하고 밑에 보다 보면, 여기 X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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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인다고. 빨리빨리 보이니까. 그래서 옳은 거 찾아라 그러면 전부 한번 훑어보는 게 좋습니다. 안 그래야 실수하지 않으니까. 자, 매수 청구는 10년 이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단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을 때 지목이 대인 경우 건축물 포함할 때는 청구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답니다. 임의적이야. 시행자한테. 시행자는 공도되고 사도되고. 근데 우리가 왜 이거 10년 이내 문제가 발생되면 20년이 되는 다음날 실효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근데 그때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하고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매수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먹고 마시고 노는 공간 빼고 다중생활시설 빠집니다. 이거 고시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매수 가격은 항상 토지보상법 준용한다고 그랬어요. 매수 청구권은 토지보상법 준용한다고 그랬고. 자, 매수 시에는요, 현금을 주는 건데, 도시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 도시채권은 누가 발행한다? 지자체. 보증 없고요, 무기명. 그리고 언제 발행한다 있어? 원할 때 3천 초과금. 그래서 여기 3이 나오고, 여기도 3이 나온다 했지. 매수할 때도 3. 매수 안 할 때도 3. 그리고 10년 이내에 상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를 꼭 해두셔야 돼. 자, 그러면 9번째는 매수 청구가 나오고, 그러면 이때 매수를 한다. 그러면 현금인데, 그런데 이때는 얼마 초과라고? 3. 그리고 누가 한다고? 지자체. 뭐 이런 거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에 보면요, 성장관리계획인데 성장관리계획은 녹관 농자에다가 지정할 수 있다. 아니고 임의적이죠. 그런데 건폐율에는 완화가 계획관리적은 50%, 보전 뺀 나머지는 30%, 그리고 용적률 완화는 계획관리적만 125%야. 자, 의무적 포함이 있는데요. 성장관리계획은 배채, 색채, 형태도 의무적 포함입니다. 근데 중요한 경우가 건축선은 어디서만 나온다고 그랬죠? 지구. 그러니까 이때는 건축선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건축선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여기다 갖다 붙였을 때 지구에만 건축선이 포함될 수 있다예요.
그죠? 임의적 포함. 그 외에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공공시설 기속 나오는데, 공공시설 나오면은 행정청 나오면 무상, 비행정청 나오면 종래 폐지, 상당에서 무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 더 기억해 둬야 될 것이 세목통지. 세목통지는 준공검사 마친 때, 그리고 비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이렇게 세목통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정도 그냥 가볍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10번입니다. 성장관리계획 문제 나와 있죠? 틀린 거. 자, 1번 문제 봐보세요. 1번. 지금 1번은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정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정확하게 틀렸다는 것을 찾기는 어렵잖아. 그렇죠? 그러면 일단 뭐 하면 된다 했어? 물음표. 자, 2번은 성장관리계획의 용적률을 완화시킨대. 그럼 용적률을 완화시키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디다 간다 했어요? 계획관리죠. 근데 뭐 나와 있어? 틀린 거 찾으라고 했잖아. 답은 2번. 그럼 더 이상 읽을 거 없어. X는 다 읽을 거 없어요. 딱 정확하게 목에 칼이 들어도 X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 읽어도 돼, 이제. 왜? 자신 있는 거니까. 5일 때만 혹시 5가 확실한 5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용 공업지역에는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성장관리계획도 맞게 건축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뭐 일반이 나오고 14일 문제 나오고, 그냥 이런 것은 한마디로 깍두기 문장으로 그냥 쑥 집어넣은 거죠. 이거 못 찾으면 이리 오라는 거야. 답은 2번에 있는 거. 자, 11번은 공공시설 기속 나와 있잖아요. 틀린 거. 자, 일단 앞에 보죠. 행정청이 나왔어. 그럼 무조건 뭐라고? 무상 문제가 지금 나와 있네요. 근데 뭐 무상으로 기속된 경우에 수익을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뭐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물음표. 자, 2번은 행정청이 아니대요. 그럼 뭐 찾아야 돼? 종래 폐지. 종래 폐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그냥 무상이야. 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행정청. 행정청 무조건 뭐예요? 무상. 자, 네 번째는 또 뭐 나와 있죠? 행정청. 자, 행정청 문제 나왔는데 세목통지 문제 나왔네, 이번에는. 근데 아까 행정청의 세목통지는 언제라고 했어요? 준공검사를 마친 때. 맞잖아요? 우리 이제 이거 하나 더 배운 거야,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장에서는 뭐가 나와 있죠? 행정청이 아닌 경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뭐 찾아야 돼요? 종래 폐지. 보여, 안 보여? 폐지 보여. 그럼 뭐 나와야 된다고? 상당 나왔어. 그리고 뭐 나? 무상이 나와야 된다 했죠.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강화. 용적률 50%. 근데 완화나 해제도 가능하죠. 주기적 검토했을 때.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의 완화는 국민임대주택이나 대학 없다 그랬죠. 대학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고등교육법 학교. 이게 대학이라고 그랬어요. 고등교육법 학교.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2년하고 20%가 나오는데 1년 다음날 해제가 돼버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2년 안 나온다고 그랬죠? 20%만 나와요. 개인적으로 20%.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것은 시군수가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지정하면 요거도 먹으니까 지정할 수 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을 해놔야 뇌물죄가 안 되니까 지정해야 한다. 자, 1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준이죠. 자, 여기 딱 봤더니 우리가 아는 거는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20%. 근데 여기 향후 2년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무조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야. 그럼 이제 부딪히는 것은 4번하고 2번이 부딪힌 거야. 알겠죠? 2년이 안 나왔으니까. 20%만 나왔으니까. 그때 개인적으로 20%가 나오면 뭐라 그랬어? 기반시설 부담구. 도로율이고, 여기 인구 증가율이니까. 바로 요 문장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답은 4번.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국토계획법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원래 공부는 국토계획법에서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내용 자체에서 이제 이게 이거네, 이게 이거네 이렇게만 가면 되니까 금방 판단하면 되니까. 그래서 국토계획법을 제대로 정리를 해놔야 국토계획법에서는 8개 정도는 맞춰야 된다 그랬어 무조건적으로 8개까지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도시개발법, 정비법. 그럼 12번